지금 최재형 목사가 요구했던 최재형 수심위, 사실은 수심위가 정말 국민들을 수심 깊어지게 하는 위원회인데 있으나 마나한 거지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이원석이 이 개최를 그러니까 요구했던 수심위에서는 무혐의 권고가 났고,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불러? 이원석이 개최를 요구했던 수심위에는 최지우, 김건희 변호인이 들어가서 입장을 이야기해서 무혐의가 났어요. 최재형 목사는 대검찰청 앞에서 계속 대기를 했었고 이건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김건희는 수심위의 공고가 끝나는 상황이 돼서 야 추석에 영상을 미리 찍어 놓을 정도로 이제 룰루랄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원석 저 김건희가 윤석열 따라했다 그러면 저 마누라들이 남편 사투리를 배우듯이 분명히 이원석이가 저번에 저 정대택 선생한테 그 새끼라고 했잖아요. 이명수 기자랑 통화할 때 정대택 그 새끼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 김건희가. 네. 그게 윤석열이가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똑같은 거예요. 남편 따라서 욕 배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런 거지. 다시 최재형 목사 주도하는 요구 수심위가 받아들여지니까 쌍욕을 했을 거란 이야기야. 그렇죠. 신경질나죠. 야 이걸로 끝내가지고 내가 추석 동영상까지 미리 찍어놨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9월 말쯤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그 동영상 뭐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지금 완전 털어주지 못하게 이걸 허락을 해준 거야. 물론 이원석이 허락해 준 건 아니고 그 검찰 내에 또 다른 기구가 있긴 해요. 뭔가 공평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 그런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 이야기는 이게 이제 전현희 의원도 똑같은 권익위원장 출신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이거 신고 안 했으면 윤석열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렇죠. 김건희는 법 조항이 없어서 처벌 못했다고 치더라도 이거 신고 안 했잖아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뭐 엄청나게 어려운 말을 동원해서 뭐 대단한 법리가 숨어 있는 것처럼 뭐 그렇게 막 이게 국민들 눈을 가리려고 하는데 다 봤잖아요. 영상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그 노란 휴지 앞에서 그 가방 받는 거 다 우리가 영상으로 봤는데 그게 어떻게 뭐 법리로 비튼다고 그게 있던 사실이 없어집니까? 여기에서 뭐 그 가방을 김건희가 나 소유권 포기할게요. 국가 기속시킬게요. 그런다고 그러면 그 받은 사실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건희를 뭐 이렇게 무죄로 만들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 과정이 좀 누구든지 봐도 납득이 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라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가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은 두 번째 치더라도 지가 기어 나오려면 국민 여러분께 남편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I believe 이런 개짓거리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얘는 지금. 그러니까 국민적 법관기 TV조선 앵커가 한 말이 저거잖아요. 김건희 명품백 끝났다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냐. 보수 쪽에서도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어 나오려고 하면은 최소한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정도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마저도 이제 안 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을 하면 충실하겠다 했다가 지 남편이 대통령이 되니까 취임식부터 고고하게 하얀 드레스 입고 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당선되자마자 고속도로 정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사이에 관저에 안 들어가고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사람들 만나면서 대기시켜놓고 명품백을 받던 이자예요. 최근에 총선 때는 총선 개입 의혹까지 나왔어. 여러분 두고 보세요. 김건희 포토라인에 세워서 구속되는 날 분명히 옵니다. 우리는 못 참겠다 이 이야기야. 진짜 못 참겠어요. 정말 못 참겠는데 지금도 저 사진 그러니까 추석 인사는 굉장히 오래 전에 찍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건희 얼굴 보면은 수심이 가득하긴 해요. 살도 많이 빠졌어요. 본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마차님 편드시는 겁니까? 네. 아니, 밤에 잠도 못 잔다고. 감옥 가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면 안 돼요. 그렇기 건강하게 때문에 밥 먹고. 지금 본인은 다 털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나댄 거라는 이제 일종의 제 나름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추석 연휴에 밥상에 김건희, 김영선 텔레그램 캡처본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받아해. 이번 주에 기대가 되는 기대가 돼. 기대가 돼. 이제 그런데 이상하게 묘하게 김영선이가
김건희를 믿고 지역구로 옮겼다가 컷오프가 되니까 빡쳐가지고 이준석 만나서 나 니당 가면 안 돼? 그렇게 이렇게 된 딜을 거예요. 네. 천하람도 보고 네. 이준석 봤다는 건데 그걸 보고 이준석이가 편을 들었단 말이에요. 김 여사 공천 개입설 컷오프 됐는데 무슨 하면서 텔레그램 내용은 별거 아니다. 그렇죠. 선의의 조언이란 이야기를 했다가 또 이준석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죠. 저거는 근데 이게 이준석 그러면은 그 대통령실 논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공천 안 됐잖아. 공천 안 됐는데 무슨 공천 개입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점이 되게 묘해. 왜냐하면은 저게 김건희가 명품백 받고 이게 법리적으로 무슨 뇌물이냐 아니냐 뭐 이거 보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법의 위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용산 대통령실이 이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공천 안 됐지 않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이유는 텔레그램 캡처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게 국민의 법감정의 문제가 더 커요. 아니 조언해 줄 수 있지. 조언과 공천 개입의 차이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자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 그게 조언이든 아니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직책도 권한도 없는 사람이 그 정당 업무를 보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정당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공천 개입이죠. 예. 그럼 뭐가 그러면 공천 개입입니까? 텔레파시로 합니까? 아니 그리고 너무 이거는 그렇게 치면 공천 미수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옥상에서 밀었는데 안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건 사실은 살인 미수라고도 때릴 수가 있는데 공천 못 받았으니 이건 공천 미수야. 된 적이 없어. 이렇게 지금 발 빼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법에서 실수냐 고의냐 이런 게 있거든요. 고의성 가중처벌되죠. 예? 이거 요거는 그런 거야. 쟤들 주장 그런 거야. 공천 개입이 아니고 공천 관망이야. 끼어들지는 않았어. 이런 느낌인 건데 그날 경찰이 이 발표를 했죠. 이준석 성접대 의혹 실체 불인정. 검찰 무고죄 무혐의. 저게 뭐냐면은 가세연이 저거를 이제 방송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고 걸었어요. 이준석 측에서. 그러니까 저쪽에서 무고죄로 또 건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무혐의가 났는데 같은 날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네. 이준석이 저렇게 저 김건희를 덮어주고 여기까지 덮었단 말이에요. 저 근데 증거 없다는 게 뭐냐면은 증거 없다는 게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강신업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여기서 무혐의 난 게 딱 하나예요. 그 여성이 누군지 특정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아니 참 저 진짜. 성접대 의혹 실체 불인정하고 그러니까 강신업 변호사가 그 항고한다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이준석의 성접대는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성접대 받은 것 같지만 증거가 없으니 이걸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불인정한 거고 강신업 변호사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아니다. 왜냐? 너는 충분히 오해할 만했으니까. 내가 봐도 이거는 성접대를 받은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 무고죄는 죄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업이 항고한다는 건 검찰이 너 죄 없다라고 해준 건데 아니야 나 죄 있어. 이렇게 항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걸 봤을 때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하고 김건희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건 유명하잖아요. 저 강신업이가 김건희 팬클럽 회장할 때 맞아요. 사실은 그거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김영선과 김건희의 텔레그램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봤는데 별거 없어라고 하는 날 공교롭게도 이준석 무혐의로 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겠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준석이 내가 봤는데 별거 없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별거 없어요가 아니라 그래, 봤어요예요. 문자를 봤어요라고. 그러니까 그 보는데 문자를 봤다는 건 그 텔레그램 문자를 봤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와 김영선 사이에 공천 관련한 대화가 오고 갔다. 나는 봤다가 핵심이지. 이건 뭐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냥 물타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딜이라고 보는 거죠. 구체적인 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털어줄게. 요거 별거 없어요. 이준석 너도 이제 무혐의 이렇게. 근데 나 경찰도 웃겨요.
그 업소 여성이라고 치면 찾는 건 일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업소만 찾으면 그 여성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아니 업소도 특정이 돼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고 언제 들어갔고 나왔고 뭐 막 이런 것까지 막 보여주면서 했었는데 당시에도 극우 유튜브를 통해서 이준석 성상납이라고 엄청 때려댔고 그리고 이준석이 어디 갈 때마다 극우 유튜버들 모여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했냐 안 했냐 했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이준석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CCTV 우리 들어가는 거 공개한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공개를 못했고 여성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특정 못했으므로 저거 무혐의. 야 쉽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이제 그 잠재적인 성매매 범죄자들한테 엄청난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강신업이 이런 책도 냈잖아요. 이준석의 성접대는 사실이다. 이걸 책까지 낼 일이냐고.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윤석열이가 동영상까지 있는 김건희가 명품백 사실상의 뇌물을 받는 장면은 동영상으로 있어요. 특정했어. 혐의자를 특정했잖아. 동영상으로 나오잖아요. 요거는 무혐의예요. 근데 일부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접대를 하는 도구로서의 여성은 특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올해 초에 KBS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 박절하지 못해서 고향 뭐 저기 뭐 사람이라고 하니까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거 사실 그것도 이제 결국은 접대거든요. 사람 마음으로부터의 접대 무한할까봐. 준석이도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아 그럴 수 있네. 그래 난 안 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거절을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박절해. 어쩔 수 없네. 결국은 접대 문제이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 하나 드리면 윤석열이가 김건희랑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야기는 되게 유명했어요. 동료 검사들이 김건희를 사석에서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부 동반 모임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는 내 기억에 듣고 오기에 중앙지검장 하기 전까지는 공식 서상에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답해줄 분? 기억이 안 나네. 아니 이게 짤랑짤랑 소리는 들리는데. 솔직히 밑에 있는 검사들 입장에서도 형수님은 형수님 맞는데 누구 형수님이냐가 이게 자꾸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양지 바른 곳에 있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는 거죠. 재택이 형 잘 계시나요? 이렇게 그 했는데 사람이 이렇게 화끈하게 화려하게 한번 살아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럽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되고부터 그때부터 뛰쳐나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 봐라 이것들아. 야 나 무시했지 한동훈 마누라. 봐라 이것들아 내가 중앙지검장 마누라가 됐고 총장 마누라가 됐고 근데 씨발 대통령이 당첨까지 돼버렸네. 세상이 될 거지 뭐. 그렇죠. 대통령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야씨.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뭐 김건희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검사가 뭐 수사권을 갖고 뭐 보복하면 깡패지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이야기 아니에요. 검사가 피의자랑 살면 됩니까? 박절하지 못했어. 피의자가 그렇게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우리나라가 믹스커피로 유명하잖아요. 커피도 좀 타주고. 예, 그렇게 서로 커피 타 먹고 접대는 그거 보지 마. 하는 거죠. 당신께서 있잖아요. 저 컬레벌떡 오셔갖고 저를 제가 한 접대를 무시하지 않으시면은 박절하지 못해서 그분을 나 씨발 진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송하기 힘들어. 접대를 받을 때는 동영상 카메라를 켜고 받는 걸로 서로 나 지금 접대 서로 촬영해주면서 하는 걸로. 대화를 못하겠네 정말. 진짜 그런 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막 근무 중에 헐레벌떡 뛰어와서 막 천장에 닿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은 그분은 확실히 그분은 그러신 것 같아요. 접대하시는 분한테 박절하지 못해서 날라다니는 거지 막. 그러다 같이 사는 거지 막. 세상 뭐 있어? 아무튼 접대 사회학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좀 심합니다. 이게 우리 웃다가 시작하니까 갑자기 분노가 생각해서 너네 눈물 날 것 같아. 이게 뭐야? 저런 놈들을 국민이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뭐 말도 안 되게 뭉클어져 있는 거예요. 이따가 뭐 김건희 뭐 저 자살 방지 무슨 네. 순찰 나오시니까 이야기를 또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게 나랍니까? 그 우리가 이제 엊그저께 이제 뭐 조성은 씨도 나오고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검찰 조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 검찰을 보는 시각이 일반 국민들한테도 많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저도 이야기하고 막 사람들이 막 다 갔다 와서 이야기하고 이렇더라 저렇더라에다가 지금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서 아 검찰이 이런 집단이었어를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그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개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해체를 시키고 다시 만드는 쪽으로 가야지. 왜 이번에 제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우리 검사는 나에게 왜 하겐다즈를 주지 않았냐. 이런 것부터 정말 자존심이 상하게 만드는. 맞죠. 네. 당신은요 검사의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심우정은 날라갔고요. 네. 다른 검사님 연락을 기다립니다. 나 진짜 아유 씨. 웃긴 거죠.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 진영 사람이 저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법의 감정도요. 공평해야죠. 윤석열이만 빼고 나면서 여러분들은 다 윤석열 찍었던 분들 기본적으로 공평해야 되는 분들 아니에요? 내가 문재인 이재명을 욕한 내용은 윤석열이 하면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 100 썩었어. 근데 지들 찍었던 사람들의 썩은 거는 다 훌륭한 거야. 접대야 그냥. 박절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한 거는요. 일만 드러나도 엄청나게 썩은 것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찍었던 분들이 지가 찍은 사람들 때문에 응급실 못 가서 돌아가시는 분 나온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감정은요. 민주시민이 되려면 최소한 내가 지지했건 안 했건 공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는 30% 미만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가 되려면 이런 것들을 이성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정말 연병하네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어디 있어 어디까지 있더라? 구자영님 말씀드렸고요. 흑수저님 아니 바꾸어서 김혜경 여사가 공천 개입했다고 하면 국힘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번에 김혜경 여사가 당에 대한 책임을 더 가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대의원 됐잖아요. 그걸 비판했잖아. 대의원이 무슨 뭐 내가 뭐 60대 1 투표권을 누리려고 되는 대의원이겠어요? 그거 갖고도 지랄 했잖아요. 서바니님 추석인지 삼복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겠어요. 새날 가족 여러분 건강하세요 했습니다. 진짜 날씨가 미치듯. 아직까지 일기보상은 오늘이 제일 더울 거라고는 해요. 9월달이. 네. 와 진짜 연병하네 날씨가. 네. 어제 다시 에어컨 켜고 자기 시작했는데. 국민 감정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자 습관의 힘님 고맙습니다. K9 멍 공동체 명신님 경제 공동체 경제만 아님을 내가 알립니다. 구멍도 용도 아이씨 이 양반 진짜 내가 이걸 띄어쓰기를 안 해가지고 K9 이렇게 했는데 K 구멍 공동체 네 이보세요 우리 감옥 가도 돼? 감사합니다. 스포츠 쏘고 우리 감옥 보내도 돼?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방송을 너무 저질러 만드시. 근데 이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렇죠. 지금 뭐 콧구녕, 귓구녕도 있는데 또 다른 구녕을 생각하니까. 아 고마해. 좀 왜 그러니? 네, 나도 좀 이렇게 품격 있게 방송하고 싶어. 정권 바뀌기만 해봐 내가 얼마나 품격 있게 방송하는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